자, 행정사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법에서 출제가 될 만한 쟁점들은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출문제를 보시면 끝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시오가 있고 기술하시오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은 설명하시오가 있고 기술하시오. 그러면 요 설명은 물어보는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것도 넣어서 좀 써라 이런 뜻입니다. 기술하시오는 물어본 것만 말 그대로 쓰면 돼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뭘 기술하시오 그러면은 그것만 기술하면 돼요. 그것만. 근데 설명하시오 그러면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말하고 똑같죠. 관련된 것도 넣어줘야 돼요.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뭐 논하시오까지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이 물어보는 게 이거냐에 따라 답안 분량의 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관련된 것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자, 일단 이 우리 출제된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승계 나왔어요. 그러면 저 효과승계 같은 경우에는 제재 사유 또는 이제 업무정지 처분 받고 뭐 승계가 된다거나 제재 사유가 있고 승계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관련된 걸 다 넣어가지고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부검사 자격 취소 나왔죠? 자격 취소 또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 유형 내용이 나왔는데 이 사실 어떻게 여러분들 과태료 지금 보면 처벌 조항이 있고 과태료 조항이 있고 이 나눠졌는데 그거 다 외우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 없죠. 그 조문에 있는 조문 찾아가지고 유형 만들어서 암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업무 신고, 그 수리 거부, 이 금지행위 위반한 경우에 벌칙,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벌칙 나오면 꼭 부과해서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이 행정사 업무 나왔죠, 지금. 업무 나왔고, 업무 관련된 의무와 책임 나왔고, 업무 신고 기준 또 나왔죠, 지금. 신고 이건 기준입니다. 신고 기준, 행정사 업무 신고증, 신고 확인증, 행정사 법인 설립, 설립인가 취소, 업무 신고 및 수리 거부와 행정사 법인의 업무 수행 방법.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업무 신고 관련된 게 꽤 나왔죠, 지금.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는데, 그러면 거의 다 한번 나온 거예요. 행정사법에서 중요한 쟁점들은 거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중에 안 나온 것 중에 굳이 뭐가 있냐 그러면 남은 건 몇 개 없는데 제가 네 문제 정도를 제가 지금 뽑아왔습니다. 기출이 된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가지고 다시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다는 거 보시고 이거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분량이 좀 다르다는 걸 유념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꼭 하나 알아두셔야 하면은 여러분들 이 신고 의무입니다. 이 외에도 행정사가 지켜야 될 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 행정사법에서는 일단 이거 이 뭐 신고하는 사유, 수리를 요하냐 요하지 않냐 이런 거 이제 기술을 하셔야죠. 서술을 하시고 꼭 반드시 유념할 게 야 이거 위반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쓰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것도 포인트지만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업무정지에서는 반드시 뭐가 여러분들 수반돼야 되냐면은 업무정지 처분을 했는데 이걸 위반해가지고 업무를 하면 이거는 수반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속적으로. 그리고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형벌. 그리고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 해당하냐, 여기 해당하냐, 여기 해당하냐 이걸 미리 구별을 하셔가지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의무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여기를 반드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이 의무 관련적이다 이런 말, 뭐 예를 들어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복수사무소 개설 못하죠. 사무소 하나, 물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둘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 위반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이걸 구별해가지고 외운 다음에 이걸 써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을. 그러니까 이 기출에서도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게 부연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 그 분량 요 자체만으로는 20점 분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5점, 6점, 7점 뭐 이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꼭 이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상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기 쭉 보니까 그 사무소 설치 명칭 사용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행정사가 사무소를 설치할 때 복수로 사무소를 설치를 못해요. 복수로. 다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상근직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행정사를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설립해서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가 안 돼요. 주된 법인사무소, 아니면 이제 그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는 갈지 몰라도 복수는 설치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럴 때는 항상 상근 행정사가 분사무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행정사는 복수의 사무소 설치가 금지된다. 이걸 목차로 딱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그리고 법인이라면 법인은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합동사무소가 복수로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만. 그리고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그 행정사들을 고용을 하게 되겠죠. 이 법인에서. 이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무소, 분사무소에는 행정사가 각각 한 명씩 상근을 해야 돼요. 상근을.
법이 아니라 합동사무소 설치할 때입니다. 행정사가 합동사무소 설치할 때. 자,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신고사항입니다. 10일 이내에 기간, 이런 데는 기간을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조항이죠. 그럼 항상 뭘 생각하세요? 이거 위반했을 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전 신고받은 시장 등은 이전 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 확인증입니다. 발급해야 한다. 수리 뭐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죠. 그리고 정전사무소 소재에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도 이전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전부 다 이제 조문이니까 이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복수사무소는 설치가 금지가 되지만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전할 때는 신고사항이다 라는 거. 그리고 사무소 명칭인데 당연히 그 사무소에 행정사 사무소라는 명칭이 들어가야죠. 합동사무소면 행정사 합동사무소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명칭 중에, 이 종류별로 사무소 명칭 중에 이게 들어가고 앞에 이제 수식어는 붙겠죠. 무슨 행정사 사무소, 무슨 행정사 합동사무소, 이렇게 글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분사무소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사명칭 금지인데 행정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여러분들 당연히 행정사라고 사칭해도 안 되는 것이고, 사무소도 마찬가지죠. 행정사 사무소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가 아니면 합동사무소 이런 명칭을 쓰면 안 되죠.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을 못합니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 자격도 그렇고 이 사무소도 유사명칭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 사무소를 설치할 때, 자, 이게 중요한데 법인의 구성원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가 안 돼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어요. 복수의 주사무소, 분사무소는 둘 수 있습니다. 법인 구성원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그리고 똑같아요. 주사무소, 분사무소에는 각각 한 명 이상의 법인의 구성원이 상근을 해야 됩니다. 자, 명칭 표시. 자, 여기도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 사무소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죠. 행정사 법인은 사무소 명칭 중에 법인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사 법인이라는 글자가 사용을 해야 되고, 분사무소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유사명칭 사용금지, 행정사 법인이 아니면 법인사무소라는 걸 표시하면 안 되겠죠. 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사 법인사무소 분사무소가 아니면 법인 분사무소 유사명칭 사용금지. 자, 사무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무소가 나오면 행정사 사무소 그리고 행정사 법인사무소. 자, 문제는 이걸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무정지는 똑같아요. 그 소재지, 시장 등이 2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했다. 그러면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에게 6개월 이내, 자, 이건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공식으로 꼭 따라붙어야 돼요. 이렇게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자, 시장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자, 업무정지 사안이다. 그러면 공식이라 했습니다. 6개월 내 누가요? 시장 등이
소재지 관할, 시장 등이 6개월 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위반해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면 자격 취소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행정사 자격을. 그런데 기속입니다. 장관은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유사명칭 사용 금지.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자, 여기는 지금 2개 이상 사무실 설치했을 때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형벌까지는 아닙니다. 과태료. 행정사 아닌 자, 행정사 법인 아닌 자가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업동사무소, 이런 분사무소, 이 유사명칭, 비슷한 명칭을 사용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논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반 사안에 따라 벌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업무정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안들은 좀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단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서 평상시에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아요.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자, 일단 휴업이라는 것과 폐업을 구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휴업은 잠시 중단하는 거지 완전히 그만두는 게 아니죠. 예, 이후에 지금 현재는 휴직을 하지만 다시 장내 영업이 재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폐업은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영업 재개할 의사가 없이 업을 종료시키고 영구이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뜻인데 문제는 휴업인지 아니면 폐업인지는 이 사람이 신고할 때 어떤 의사로 신고를 했냐, 행정사의 의사. 그 다음에 영업소를 가봤더니 여러분들 폐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이 없겠죠. 폐업인데 시설물을 그대로 갖추고 있냐 안 갖추고 있냐 등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휴업이야 폐업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고는 이렇게 했지만 이게 폐업 신고냐 휴업 신고냐 여기에 따라 또 처리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를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해 줘야 한다. 이걸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 자, 일단 휴업은 일시적이죠.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를 했는데 장내 영업을 재개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여전히 시설 유지, 관리, 개량 행위 등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설물을 뺀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휴업. 그런데 폐업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죠, 지금. 일단 의사적 요소로는 계속할 의사가 없고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습니까? 폐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죠. 폐업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박탈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업을 다시 재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 줘야 돼요. 휴업이냐 폐업이냐. 자, 일단 의의는 이렇게 잡으시고 장내 영업활동을 재개할 의사가 있냐. 일단 이거 하나. 시설 유지 계속하고 있냐. 그러면 휴업. 영업할 의사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보니까 시설을 전부 다 빼버렸네. 그럼 폐업. 자, 그런데 구별 기준은 이걸 꼭 넣으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답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별 기준은
휴업과 폐업의 기준은 사업자 영업활동 재개, 일단 이런 의사, 유무 이런 걸 봐야죠. 이럴 의사냐. 그 다음에 사업장 유지관리 상태, 이게 보니까 유지관리 계속하고 있고 개량도 하고 있냐, 이런 거, 이런 구체적 사실을 조사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신고를 하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폐업 신고와 휴업 신고에 대해서, 휴업 신고는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 이게 중요합니다. 휴업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 폐업 신고는 그걸 꼭 요하진 않는데, 자, 행정사가 폐업을 할 때 신고권자입니다. 본인이 당연히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행정사가 사망을 했다면 가족이나 동거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했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유죠. 폐업 사유. 폐업했다, 사망했다, 이럴 때 신고해야 한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입니다. 핵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우리 그 업무정지에서와 관련해가지고 효과승계는 한번 나왔어요. 폐업에서 지위승계가 있고, 지위가 승계되면 뭐까지 승계돼요? 제재처분, 제재사유까지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폐업신고에서는 절대 누락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업신고에서. 자, 지위승계. 폐업신고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나 행정사 법인은 폐업신고 전에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폐업했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개업을 한 경우겠죠. 그러면 지위를 승계한다. 그런데 지위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 제재 처분과 제재 사유까지 승계가 돼요. 폐업 신고하기 전에 행정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됩니다. 지위도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도 승계되고, 그런데 1년간입니다.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하기 전 행정사 위반 행위를 한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유가 승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한 상태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것이고, 위반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폐업했다가 다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업무 시작한 이 행정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다시 하는 신고한 날까지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다 지금 공통이 1년이죠.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내용을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 지위 승계와 제재 사유 승계 나누셔서 제재 처분도 승계하는 것이고 사유도 승계되는데, 1번은 업무정지 처분 받은 상태고 여기는 사유입니다. 후에 행정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넣어주세요.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사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사례로. 자, 휴업신고입니다. 휴업신고. 여기는 구별할 게 하나 있습니다. 폐업신고하고 구별할 게, 신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리가 있어야 돼요. 수리.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을 했다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을 하려면, 그러니까 휴업도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할 때입니다. 일시 휴업이 아니에요. 3개월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의무조항이죠. 자, 그리고 시장 등은 업무재개 신고 받은 날로부터 자, 요게 들어가 있어요. 1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폐업 신고는 이게 없었죠. 그러나 휴업 신고는 이게 들어갑니다. 자, 시장 등은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15일 내에 해줘야 되는데 이 통지를 안 하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걸로 봅니다. 당연하겠죠.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폐업간주 이걸 잘 봐두세요. 휴업한 행정사가 기간을 외우셔야 됩니다. 2년이 지나도록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2년 뒤에 업무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폐업이 됐으니까 폐업에 따른 신고의 문제, 다시 영업 재개하는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영업을 할 때도 신고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걸 봐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업무정지 6개월 내 공시를 했습니다. 6개월 범위에서 그 소재지, 관할 소재지, 시장 등이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이 뭐예요? 업무정지 처분받고 업무정지 기간에 계속 업무를 했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죠. 행정사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폐업하고 휴업 신고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입니다. 자, 폐업 신고에서 반드시 뭘 누락하시면 안 됩니까? 폐업 신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위 승계, 제재 사유, 제재 처분, 제재 사유 승계 이 부분 절대 누락하면 안 됩니다. 폐업 신고에서는. 자, 그리고 이 행정사 업무는 한번 출제가 됐었죠. 출제가 됐고, 자, 지금 보수를 출제가 안 됐어요. 보수가 업무하고 관련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업무는 되게 이런 구조잖아요. 이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하고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서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도 위임받은 업무와 관련한 보수를 받는 것이고 이 외의 보수는 절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위임받은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실은 행정기관하고 관련해서 관련된 행위는 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이 아닙니다. 행정기관하고 관련해서. 다만 이거 이제 유형화 시켜놓은 거죠. 유형화 시켜놓은 거. 자, 일단 뭐 서류 제출, 그 제출을 위한 작성 또는 신청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 업무가 되겠죠. 자, 일단 업무 수행의 원칙입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약에 할 수 없는 것들, 뭐 소송 대리 같은 거 못 하지 않습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할 수 없게 당연하겠죠. 여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업무 범위. 자, 이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이 목차가 법률에 규정된 목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 넣어드린 게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대통령령. 그런데 만약 나 도저히 외울 자신 없다. 그러면 이것만 쓰셔도 됩니다. 이것만. 행정기관의 대상이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에게 제출하는 자, 서류 작성, 제출 서류 작성입니다. 뭐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 발생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작성. 그리고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자, 여기서 증명의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증명 자료로 쓸 수 있어요. 그죠? 증명 자료, 서류 작성. 개인이나 법인 간에 또는 국가나 자치단체 개인 간의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하는 일로서 계약, 협약, 확약, 거래에 관한 서류. 자, 이거 행정사가 작성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증명자료 되는 겁니다. 증명자료.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일정한 사실관계,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가 이에 해당한다. 자, 번역,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 번역, 그리고 작성한 다음에 제출, 대행, 번역, 대행,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게 하는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행정에 대한 상담, 자문. 제가 좀 파란색으로 한 걸 가지고 키워드로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확인, 위탁받은. 근데 여기는 법령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사실관계 조사하는 업무를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업무가 많죠, 지금.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행정기관과 관련된, 행정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만 이제 요 목차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수인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보수만 갖고는 단독으로 출제되기 어려우니까 출제를 하면 업무하고 묶어가지고 보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국한시켜야 됩니다. 자,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게 됩니다. 위임한 자로부터.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한 위임에 따른 보수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지를 못합니다. 업무 관련된 것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에 따른 보수에는 어떠한 명목입니다. 어떤 이유로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연결하시면 돼요? 받으면 여기는 형사처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형사처벌 들어갈 때는 뭘 꼭 또 기억하시냐면은 벌칙, 양벌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양벌 규정. 양벌 규정 아시죠? 꼭 행정사가 위반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직원이 이걸 위반했다면 행정사나 법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벌 규정은 꼭 뭐가 또 들어야 돼요?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칙을 받습니다. 여기는 형벌 받습니다. 보수 규정을 위반해서 위임으로부터 보수 이외에 금전, 재산상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은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 나왔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공식이가 외우셔야죠. 이 조문을. 양벌 규정. 행정사 법인의 사무직원이나 소속 행정사가 업무와 관련해서 보수 규정을 위반해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 이렇게 단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벌칙 나오면 같이 연결해서 여기까지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세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되냐? 벌칙 부과하는 대상이냐? 벌칙 부과 대상이라면 양벌 규정. 그 다음에 과태료 대상되냐?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 보수 규정은 이렇게 형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는 따로 들어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볼 때 남아있는 출제 영역은 아까 제가 봤던 휴업, 폐업 이 부분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 여기는 사실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공법입니다. 대한행정사 회가 있어요. 대한행정사회. 여기는 이제 일종의 공익법이죠. 공익법이. 그런데 여기서 대한행정사회가 나올 때는 뭐 결국은 법 조문 쓰라는 소리니까 외우시는데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의무가입이에요. 의무가입. 행정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강제적 가입이 돼야 됩니다. 자, 설립 목적 행정사 품위 향상 직무 개선 발전 도모를 위해서 대한행정사회를 둔다. 그리고 여기는 법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관을 정해서 주무관청의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인가받아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지금 이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뭐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자, 이거에 꼭 들어가야 돼요. 가입 의무. 행정사로 개업하려면 여기 돼 있죠.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의무예요. 행정사회는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지부들도 있겠죠, 지금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정관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대개 정관에 포함되는 것들은 거의 어디나 좀 비슷합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임원, 회의에 관한 사항, 품위유지, 업무 교육에 관한 사항, 이게 다 행정사 의무사항들이라 회원가입할 때 지도감독 등등 보시고,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관청은 주무관사에 이랬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행정사회는. 자, 그리고 보고 자료 제출 명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독을 위해서 필요할 때 명령을 하겠죠. 할 수 있고, 그리고 소속 공무원이 이걸 목적으로 이 행정사회 사무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공무원은 증표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혹시 모르니까 브리타로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법조문이라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아까 휴업과 폐업 신고예요. 그리고 폐업 신고에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지위 승계, 제재 사유 승계,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휴업 신고는 수리가 돼야 된다는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단문에 대해서 미출제 영역에 대한 이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됐던 단문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꼭 답안 작성을 하셔야 돼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눈으로 읽고 암기한 걸로 절대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쓰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쓰시면 안 돼요. 2번, 3번 정도는 쓰셔야 돼요. 그래야 잘 거 됩니다. 자, 사례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와도 단문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잘 쓰세요.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잘 준비.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사례 문제를 제가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